인물사 이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신 이곳은 가산 선생님이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 하시는 가시잖아요. 네, 유배지가 가산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 답사를 받으려면 사이대라는 곳부터 가보셔야 돼요. 사이대 가보셨나요 혹시? 어디? 사이대. 네. 가산 선생님이 최초 유배지 사이대라는 곳이 있어요. 주막집이거든요. 그곳에서부터 다산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녀오신 이 다산 초당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서 10년간 계셨던 곳이에요. 10년간. 그럼 8년은 어디서 계셨냐? 사이대라는 그 주막집에서 시작해서 또 다산 선생님이 사이대에서 가르쳤던 제자애들, 이학래라는 제자애들이 또 보은사방이라는 우리 강진군의 그 강진군을 둘러싸고 있는 읍을 둘러싸고 있는 보은사 안에 보은산방이라는 사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성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곳에서 또 잠시 머뭅니다. 그래서 8년의 세월을 세 군데를 이렇게 다니셔요. 사이대와 보은산방 그리고 이학래라는 그 제자예요. 그리고 8년 후에 이곳 초당을 오셔서 10년간을 계셨던 곳이 다산 초당입니다. 그래서 총 18년의 유배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초당에 갔다 오시니까 그 건물은 지금 언제쯤 지어졌을까요? 다산 선생님 계실 때 건물은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죠. 다산 선생님 때 200여 년 전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없던 자리에 1956년도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밥 한 끼도 진짜 먹기 힘든 시절에 누가 문화재에 관심을 갖겠어요? 아무도 저 문화재청에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어떤 분들이 저 다산초당을 복원했냐면 저쪽에 보면 다산초당 그 재건한 이적 보존의 166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실시일반 선동이 모아서 57년도에 시작해서 58년도에 완성된 건물이에요. 지금 저 다산초당에 저분들로 인해서 그때는 그게 뭐 군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청소도 한 것도 아니고 저 다산유적 보존회라는 저분들이 처음 발기인대를 가져서 다산유적 보존회라는 그 명칭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다산초당이 복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당 복원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 누가 얼마를 또 희사했고 뭐 물품을 희사했고 이런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복원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누가 소주 한 대를 내고 돈 500냥을 내고 100냥을 내고 100냥 지금 우리가 100냥이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은 1억이죠. 1억 100냥이면 1억까지 꽤 큰돈이었거든요. 네, 100냥을 시사하신 분, 또 소주 한 대. 지금 소주 한 대 우리가 기부했다가 좀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주 한 대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물품, 희사 물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돈을 희사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초당이 보관이 된 겁니다. 그쪽은 유배지고 여기는 다산 선생님의 유물이 전시된 곳이에요. 지금 다산 선생님은 뭐 500여 권의 책을 쓰셨고 2,700수의 시를 남기셨고 지금 다산 선생님은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인물이에요. 2012년도에는 다산 선생님이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유네스코에 선정된 세계 문화인물에 다산 선생님이 선정되셨어요. 그때 그 세계 문화인물에 5명이 선정됐죠. 루스, 헤르만 세, 또 두 분은 기억이 안 나요. 5명이 선정됐는데 그때 다산 선생님도 거기에 세계 문화인물에 선정되셨습니다. 지금 다산 선생님 우리나라 문화인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화인물이에요. 그럼 다산 선생님은 어떤 임금일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정조대왕이잖아요. 우리 22대왕이었던 정조대왕.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22살에 진사과에 합격해서 홍문관 수창, 동부승지, 33살에 암행어사 많은 별자리를 하셨잖아요. 33살에 암행어사를 하셨어요. 승지는 지금 어디예요? 승지 역할. 비서실이잖아요. 비서실. 정조대왕의 채찍근에서 지금 수석 비서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동부승지, 잠승지 다 하셨습니다. 이런 형조 참여를 하셨고 그 많은 벼슬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인이라고 강진에 오십니다. 1801년 강진으로 제인이라고 강진에 오셔요.
그때 다선 선생님이 여기 1800년 이 제명이 강진으로 오실 때 이 제명이 뭐였습니까? 천주교. 천주교를 믿는다는 제명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내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성당에 가고 가고 싶은 교회에 가고 가고 싶은 절에 가고 하지만은 그때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믿는 것을 더불어 문제했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다산 선생님의 이 가계들을 보면은 다산 선생님이 왜 천주교에 깊게 빠져 있는가 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산 선생님의 그 가계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가계도 저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가계들을 보면은 진주 목사를 지냈던 정재원님의 넷째 아들이에요. 제일 이 큰형님은 이 약현 제일 큰형님은 어머니가 달라요. 의령남씨 소생입니다. 제일 큰형님을 낳고 이 의령남씨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으로 다산 선생님 어머니가 이곳으로 개갈하셨구만. 네, 그러셨죠. 해남이지. 고산 윤선도가의 공대 윤두서 선생님의 손녀딸이 다산 선생님의 어머니세요. 공대 윤두서 선생님은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서 국부로 만드셨고 훌륭한 학자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다산 선생님의 외증조부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인으로 와서 이 둘째 형님부터 낳던 정약전, 셋째 형님은 아무 후손이 없죠. 이 셋째 형님은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천주교의 최초의 신도 회장을 하셨던 거예요. 신부 역할 형식이구만. 신도 회장. 천주교 신도 교인들의 회장을 하셨던 분이 셋째 형님. 바로 차명을 당했어요. 1801년. 정주당이 1800년에 그러면 순교자로 되겠네요. 전성당 나가라면. 정주당이 승하신 이후에 순주당이 즉위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천주교 탄압 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이 천주교인들을 다 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정치사랑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이 바뀌면 다른 당 사람을 내치듯이 이 다산 정주대왕의 총애를 받던 다산 선생님도 내쳐야 되는데 특별한 제명이 없는 것이에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제명으로 이렇게 멀리 저쪽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포항 장기로 유배를 보냈어요. 지금 약종 형님도 순교를 당하시고 이 정약종 형님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정철상, 정하상. 이분들도 다 순교를 당하십니다. 저 중국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이승원 신부는 다산 선생님의 또 매형이셨어요. 이렇듯 온 집안 형제분들이 천주교의 핵심 인물이에요. 성리학을 하셨구만.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도 여기 이 환경에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형님들, 매형들 다 핵심 인물인데 천주교에. 그래서 포항 장기로 그래도 이제 다산 선생님 목숨은 부재하고 포항 장기로 유배길을 갔는데 2월달에 가서 10월달쯤에 이 가을에 또 서울에서 큰 사건 하나가 또 터집니다. 항사형 백서 사건이 일어나요. 백서라는 것은 비단에다 쓴 글씨를 백서라고 해요. 그럼 비단에다 어떤 내용을 적었냐? 우리 조선의 천주교의 실상을 적어서 중국에 있는 신부한테 전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에요. 이 황사형은 누구냐면 다산 선생님의 제일 큰형님의 사위예요. 다산 선생님의 조카딸 정란주의 이제 부인이 남편이었죠.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뭐 유학가 굉장히 엘리트였고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주문모라는 신부가 이렇게 잠입해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 백서 사건에 이제 연루됐다고 다산 선생님을 다시 포항 장계에 있는 다산 선생님을 서울 의금부로 다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 끝에 이 누명을 벗고 그래도 목숨은 부재하고 이 둘째 형님 정약전 형님과 다산 선생님 유배길을 떠나요. 지금은 우리가 다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일일 관광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뭐 KTX 첫차 타고 오면 송정리 9시 몇 분밖에 안 돼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단바퀴 상품 잘 아시죠? 9,900원 내면 전라남도 3-4시간 돌고 다시 송정리다 그 강주 유스케어다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그 시스템 지금 다 일일 관광 시대예요.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전남 이제 그 광역 해설사기 때문에 남단바퀴도 가끔씩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탑니다. 이제 순번되면 그러면 강주로 가서 뭐 무안, 영암, 강진 코스로 해서 다시 또
총정리로 유스케어로 데려다주면 또 부산을 가고 서울을 가고 1일 관광시대인데 그때 다산 선생님이 여기로 오실 때 18일 걸렸답니다.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다산 선생님과 이 투제 형님과 지금 유백기를 떠나서 18일 걸려서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냈냐면 나주에 있는 지금 동신대학교 율정점. 그때 밤나무가 있는 그 주막집이라서 율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밤율자를 써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율정점 그 주막에서 마지막 밤을 정약정 투제 형님과 보내고 투제 형님은 절에이고도 흑산도로 다산 선생님 요 강진으로 오시게 됐어요. 흑산도 유배로 떠나. 투제 형님. 그래서 투제 형님이 그 흑산도에서 그 저술한 책 어떤 책이 있어요? 자산여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보면 영화도 나왔죠. 거기 그때 잠깐 다산초당 강진도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 다산초당도. 그 자산어부라는 그 물고기 백과사진이나 할 수 있는 자산어부를 남기시고 16년 만에 거기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셔요. 다산 선생님은 이곳에서 2년을 더 살으셨죠. 18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투제 형님은 16년 만에 육지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산어부를 남기시고 다산 선생님의 일대기를 가계도를 보면은 왜 다산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 오시게 됐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다 천주교 핵심 인물이 다산 선생님의 이런 형님, 매형, 조카 사이 이런 분들이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도 그 환경에 있었죠. 그래서 요 나주정 씨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나주정 씨. 말씀하다 보니까 근데 유배하면은 그 유배지가 있을 건데 주막집 같은 데서 그 했을까? 나는 그게 좀 의지가. 유배지 유배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래도 새끼 밥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유배지 한번 딱 떨어지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뭐 그 삐지를 챙겨주는 저 제자들을 가르치든지 당신이 가서 저기 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럼 그 선비들이 일을 해봤겠어요? 그게 거의 제자들을 나는 그게 좀 그것이 전혀 약간 없어요. 그냥 그 포졸들이 그냥 딱 거기에 떨어지면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태어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죠. 오늘 확인했어요. 올 때 공간은 놔주고 경기도에서 태어나셨더만요. 맞았죠. 오면서 다 했어요. 오면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뭐 시간이 있다 50분까지. 거중교라든지 기중교도 다 오늘 다 설명차에서 들어갔고 왔어요. 48분은 15분까지. 네. 다른데 어딜 가신데 15분까지 학습을 받았습니다. 여가 제일 중요한데. 나 공간이 나주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간이 나주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공간이. 50분까지 맞추라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 네. 시간이 보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한번 보고만 해. 그냥 이렇게 여가 사이제. 사이제가 지금 주막들 여기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네, 여기가 다산 선생님 알기 위해서는 최초 유배지 이 사이제라는 곳에서 거의 4년간 계셨던 곳인데 2007년도에 이렇게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여기 코스가 오기 전에 나주 율정인데 나주만 복원을 안 해놓은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선생님들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그거 모르겠네. 신당. 여기 보은산방이라고. 어디에서도 또 지금 이제 4분짜리 또 영상이 있거든요. 네. 아까 가야 돼. 근데 시간이 좀 무드란 게 있어. 한번 봐야지. 이쪽은 다산생 다 유리관 안에 있는 것은 다산생 유물입니다. 또 진품 유물도 있고 국제품도 있고.
여기는 이제 다산 특별전하는 공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다산 초당의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 아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동백구리부터 시작해서 다산 초당의 4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 남편에게 와서 해설 한번 저렇게 더 해줬더니 선생님들 다산 초당 갔다 오셨죠? 네. 이게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작년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 그대로. 아 나는 그 아내 사진관 여러 번 보고 찍었는데 옛날에 이 모습 그대로죠. 그 사진입니다. 작년 그래 여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저 이렇게 딱게 그러니까 이문 열어놓으면 사진. 자, 여기 앉아 해설사님도 하나 찍게. 저부터 앉아보시죠. 앉으세요. 자, 얼른 오세요.